복지머니 안에 소위면 어린이들의 소원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따 사진도 찍을 거예요. 군수님 복지머니 한번 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전 무대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이재흥 드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게 되네. 안녕하세요, 군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놀이터를 더 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민 올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저기 예산학교 실으면 발통을 많이 팔아서 계십니다. 예, 박수근무 정덕현. 귀하께서는 평소 주민화가 지역사 발전에 헌신하여 군정 발전에 귀한 모임금으로 이에 부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음성군수 조병호.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패 소위면 지역자율방재단 이원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가져오신 분께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기념 군수님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표창패 소위면 이장협의회장 이재현. 귀하께서는 이장협의회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화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모임금으로 이에 부창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음성군수 조병호. 축하드립니다. 축하 꽃다발을 가져오신 분께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 같이 꽃다발 같이. 네, 제가 꿈은 이루어진다 2030 이렇게 외치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음성 없이 따라 크게 좀 외쳐주세요. 자, 군원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시에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2030. 네, 부착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선주 희망을 듣고 있는 서원주 중앙이나.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소위면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 한 16개 정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소위 가족 캠핑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 균형발전 특별하게, 여러분 생극 소위 원남은 우리가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 3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여기에 지금 가족 캠핑, 이게 이제 충도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여기에다가 가족 캠핑장 41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램핑이나 오토 캠핑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같이 해서 금년 7월이면은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충도 저수지에 우리가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 5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 설계에 착수를 하게 되고, 이게 끝나면 아마 내년 3월쯤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50억 투자되는 사업이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선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탐방로로 조성을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휴게 쉼터라든가 전망대, 조류 관찰대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캠핑장과 어우러져서 함께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업농축 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18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여기 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이게 현대중공업자리고요. 그 주변이 전체가 농업용수 개발해서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금년 9월에 착수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도지구 대구획 정비 사업도 이것은 이미 저희가 시행계획 공고를 끝났고 금년 2월에 시행계획 승인과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충도리하고 석인리 쪽 이렇게 합쳐지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앞으로 농사 짓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기계화도 하기 쉽고 그렇게 대구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봉전 1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선정이 돼서 약 2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현재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착수를 했고 이게 승인이 상반기에 되면은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을 환경 포장이라든가 주택 정비, 마을 환경 정비 등을 해서 마을 전체가 탈바꿈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충청 내륙 충청 내륙 고속가도로의 음성 2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게 이제 충청 내륙 고속가도로고요. 이게 이쪽이 충주로 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면 청주로 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충도 1,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교차로가 처음에 있다가 이게 없어졌었죠.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차로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당초에 이게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냥 빠져나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했는데 이거 하면서 저희가 군비를 50%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대응을 잘했으면 부담을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누락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군비를 좀 부담을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그래도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까지 지금 한 거고요. 다리 넘어서까지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저기 석인 1위까지 연결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또 이 사업은.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 설계가 다 끝났고 지금 1차로다 여기서 건너가서 요 교차로까지 만드는 것은 이미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나머지 이제 여기서부터 평곡 사거리까지 올라가는 게 4차선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교차로가 우리 음성군의 핵심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와서도 이렇게 해서 빠져 들어올 수 있고 충주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여기서 충주로 나갈 때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청주로 갈 때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교차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눈이라네. 요즘 하도 눈이 많아가지고 저도 삭감이네요. 비가 많이 와서 우리 후미교가 이렇게 침하가 됐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5월이면 준공이 돼서 이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될 것 같습니다. 갑산 소하천 정비 약 100억 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전체 금년 3월쯤에 아마 보상이 시작되고 같이 착공을 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물난리가 나도 그 주변이 침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내장터 만세운동 역사 체험 로드인데 지금 그 한내장터가 되게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 거기 환경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다시 정비하고 그러니까 거기 뭐 빈집 철거도 좀 하고
그리고 포장도 좋아하고 간판도 교체하고 해서 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4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설계하면은 사업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더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이런 이미지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소 개발 사업인데 이건 충돌이 상양전, 하양전, 충도 3리 그쪽입니다. 그래서 배수관로하고 배수관로 2km, 총 2.8km, 그 다음에 배수지 한 500톤 저장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이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관심 많은 거죠. 대장초등학교 활용방안.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관련 부서도 제가 더 몇 번 지금 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면민 여러분께서도 대장초등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주시면 그런 거 저희가 다 취합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펜션이나 캠핑장을 조성해서 레저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에서는 어린이 이런 체험 휴양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반려견 뭐 교육센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이게 100% 군비로단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적어도 국비가 50% 이상 확비가 돼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면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좋은 의견 주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데 있죠. 우리 충돌이 그 교차로 있는데 가다 보면 소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충돌이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국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시설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은 약 7km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 한 6m 도로 그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저게 옛날에 농어촌 도로로 만든 것을 국지도로 승격시킨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되면은 약 11m 도로로 확장을 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구안리 쪽에서 오다 보면 일부 했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전체가 정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지금 좀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한 3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리모델링 할 때는 조금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별로 하는 사업 중에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우리가 몇 군데 지금 했죠. 이제 앞으로 진행될 때가 중동 1, 2, 5억 원 정도 투자되고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공영주차장, 뭐 옛거리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 비산 1, 2가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하게 되고 이게 되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걸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희가 1년에 3군데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군 전체에서 3군데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보통 한 4, 5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선정되면 그래도 그 마을은 혜택을 보게 되니까 우리 소위면에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이 좀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군도인데 지난번에 그 중동 거기 우리가 준공식을 한번 했는데 나머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516번 군도에서
이 군도에서 이렇게 군도 치루에서 516번 여기 연결하는 도로인데 약 1.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면은 사업부에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이건 저거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충도 저수지고 아까 여기가 캠핑장이고 나머지 이쪽이 전체가 이제 국가 생태 탐방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국가 생태 탐방로 하면서 여기 이쪽 도로 옆에를 뱅크하는 것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됐었는데 환경부에서 뱅크 그쪽 길은 도저히 들어가면은 이건 100% 탈락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제외를 하고 그러고 나서 50억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간신히 저게 선정이 된 겁니다.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이때 이제 우리 이모선 국회의원님께서 중간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아쉽지만은 50억짜리 사업이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40억 정도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입로가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여기 지금 가족 캠핑장 말고 이쪽으로다가 계속 사업을 더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하고 나면 또 다른 사업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해서 또 붙이고 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증평에 좌구산 휴양림 가보셨죠? 가보신 분 계실 건데 거기가 수십 가지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런 관광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위면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음성이나 또 저쪽 맹동이나 이런 데보다 사업 규모도 적고 또 가지수도 적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소위 지역은 주로 친환경 농업 또 어떤 수변공원 이런 거 위주로만 이 사업을 발굴을 하려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산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소 아시죠? 요즘 수소 자동차도 나오는데 수소 관련 안전이나 표준화 관련 시설들을 많이 유치했거든요. 그 수소 안전 뮤지엄, 수소 제품 평가 시험센터라든가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건당 막 3,400억씩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쪽으로 이제 사람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유치가 되는데 우리 소위 쪽은 그런 거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농업 관련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사업 가지수가 적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소중학교 개발을 하듯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900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저쪽에 과장님들 와 계신데 900여 공직자가 힘을 보태야 되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소위면민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도와주셔야 된다. 특히 또 여기 우리 이상정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안혜석 의원님, 서유석 의원님 와 계신데 송춘영 의원님도 와 계신데 우리 또 이모석 국회의원 사모님도 와 계신데요. 도비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국비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비는 또 이상정 도의원님이 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국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보셨지만 대개 국비 사업이 국비가 거의 한 50% 이상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려면 국회에서 임호선 국회의원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저도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군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저희 음성군과
협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24일부터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24일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을 받도록 돼 있는데 21일 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음성공만 하는 건데 다행히 저희가 저 의회에 같이 이것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자고 그랬더니 의회에서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요새 시내버스 무료로 타고 다니시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의회에서 100%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늘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소위면민 여러분께서 저희 음성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토크 콘서트로 이어질 건데요. 이러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아니면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계신 분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상이 현실로 된 음성, 국민이 행복한 음성을 주제로 하는 콘서트인 만큼 여기 오신 주민분들께서 평소에 교수님께 공부하시는 사항이나 질문 같은 거를 편안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소위면의 변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격적인 콘서트 진행에 앞서 교수님께 인사 말씀을 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속 인사 말씀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대화의 시간은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편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막말로. 그러니까 좀 조용히 같이 혼자 계신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배려를 좀 해주셔야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인데 질문하실 때 이렇게 꼭 필요한 거 한 건 정도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 100%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성의껏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메모판에는 그 사전에 주민분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들과 온라인으로 접수한 사항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오늘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을 적어놓겠습니다. 요거 위주로 하나씩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음성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민생지원부의 질문을 아까 드리고 했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부족했던 부분만 추가 보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건의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우선은 민생회복지원금 다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더 설명 안 드리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현재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도가 이제 그 업소당 5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100억이 순식간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 이런 게 체감을 했었고요. 이거에 이제 2차 보존 사업이라든가 2차 보존이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뭐 5%다 이자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뭐 2%를 이자를 부담해주고 본인은 3%만 내는 게 이제 2차 보존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식당이면은 탁자를 입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래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 가지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우리 음성군 홈페이지 누리집에 들어가면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찾아봐서 그거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저희 가족이 4명인데 아이들이 원하는 고기 마음껏 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한 동네에서 2가지 사업을 권유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도 1, 2는 49번 국지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도로의 양옆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다른 분께서 충도 1, 2 우선은 인도 설치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저희 음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인데 도로가 이제 고속도로 있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국도나 국지도는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충청북도, 그 다음에 나머지 도로가 군도나 농어촌도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이제 시내 구간 여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우리 음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인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도로 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도로로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 일단 폭이 나와야 되고, 폭이 안 나오면 추가로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급한 데가 있어요. 뭐냐? 도로를 신규로 내달라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그 경운기 간신히 다닐 정도 이런 도로가 많이 있어요. 농어촌 도로인데. 그래 그거를 2차선 위로 확장해서 좀 해달라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인도 설치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한 거죠. 우선은 2차로라도 내서 통행을 더 원활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인도 설치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요즘같이 재정이 좀 어려운 조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지 거기는 이제 국지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시설 개량이 되면 인도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구역에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몇 군데 안 해도 우리 1년에 보통 몇 군데 정도 하죠? 우리 음성군 전체에서 3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래요? 예. 건설교통과장 최용길입니다. 그 충도 1, 2 경우에는 경찰서 협의가 끝났고요. 아마 올해 중에 그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다음 질문도 드릴 텐데요. 예, 안녕하세요. 충도 1, 2 2장 이주용입니다. 이렇게 군수님, 원장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월 2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위해 소위 말해 추진 중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족 캠핑장 조성사업,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그리고 국가상태 탐방로 조성사업, 이런 많은 오늘 그 설명에 들은 거는 정말 우리 소위면에 많은 그 사업이 아주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군수님이 감사해야 되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저기 거는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그 충도 1, 2에 있는 다리가 승용차도 같이 막교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이 꼭 그 접근성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자라고 제트자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서 예를 들면 트럭 같은 게 오면은 기다렸다가 지나간 다음에 가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그 아까 제2교차로 때문에 화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2교차로에서 서민지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오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너무 지금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뭐 도에 항의도 하고 국토부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연결도로가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지도 그 시설 개량 사업에 포함이 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지도 지금 용산에서 신리 가는 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공 앞에서 모의 하고 있는 송현동구 안성철입니다. 저희 지난해 11월과 올해 설 명절 때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농장은 그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고 그 농로에만 있다 보니 농로는 이제 주민이 직접 치우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해도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눈 양이 너무 많았고 정말 역부족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때 도와주신 분들이 이장님께서 트랙터 가지고 와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능한 입장에서 이제 트랙터가 없고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트랙터를 긴급한 상황에는 쓸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참 눈 많이 왔죠. 6개월같이 눈 많이 오면 못 살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와서 저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피해액이 215억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설 명절 때 더 많이 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11월 달에 온 것보다 눈의 무게가 좀 적었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서 그렇지 만약에 그때같이 그렇게 무거웠다면 더 많은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오고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많은 눈이 왔는데 설 때도 저희가 제설 작업하는 하고 저도 사실은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계속 가서 비상근무했는데 근데 이제 제설 작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도로 관리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대로예요. 그러니까 북도는 북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그리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우리 군에서 하고 마을 도로는 마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설 차량이 임대해서 쓰는데 9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군도 농어촌 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1톤 트럭에다가 제설기를 장착해서 그 지역 그 시내를 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저희가 제설기 그러니까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 장비를 원하는 마을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을은 그 트랙터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설 명절 연휴 동안에는 너무 많은 눈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왜 TV에서 예전에 보면 강원도 쪽에 눈 많이 왔다고 포크레인 이 중장비 들여서 덤프트럭에 퍼가지고 퍼날려는 거 뉴스에서만 봤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도 태어나서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로나 이런 데는 미처 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설기도 제가 보니까 뒤에 부착하는 게 있고 앞에 부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트랙터. 그래서 뒤에 부착하는 것보다는 앞에 부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설기를 추가로 더 필요해서 구입해서 드릴 때는
앞에 부착함으로 그렇게 해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언덕길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염화칼슘을 마을별로 필요한 데는 갖다 쓰도록 해놨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읍면 사무소까지 우리가 갖다 주고 그러면 읍면 사무소에서 마을별로 필요할 때는 몇 포대씩 갖다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넣고 또 이런 언덕길이나 이런 데 좀 쓸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걸 보면 각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체에서 질문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양질의 식료품을 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소량의 식료품 구입으로 자체 식당 운영이 어려운데 학교 급식 센터에서 그 수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음성군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학교에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인데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보면은 상품이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건강에는 훨씬 좋은 건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학교 급식을 하는 영양사분들께서 일부 좀 이의제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됐든지 그래도 우리 음성군은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다른 시골보다 먼저 설치됐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대하는 방안인데 이거 제가 여기서 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에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데와 연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다만 저희가 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뭐 차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지 또 숙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온라인 질문입니다. 50대 여성분이 썼던 질문이시고요. 소위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기 쉽게 만들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예, 사실 소위는 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죠. 소위만 보면. 근데 우리 음성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내에서 우리가 OECD 기준 고용률 1위입니다. 그리고 ILO 기준은 2위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통계청에서 지난해 6월 말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지역활동 인구가 우리 음성군이 11만 8천 명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9만 1천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음성군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11만 8천 명이에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한 2만 7천 명 정도 차이가 나죠. 주민등록 인구보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본인이 취업을 원할 경우 일자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청년대로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면접이나 취업 발선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취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면 됩니다. 또 우리 관련 부서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상담해 주시면 좋고 다만 이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나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청년 농업을 하고 싶다든가 그런 경우는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담을 하면은 후계농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기업인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제발 좀 행정기관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기업마다 여건이 다 틀려요. 근데 또 자금 지원하는 게 중소기업부도 있고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 지방기업진흥원도 있고 충청북도도 있고 우리 음성국도 있고 여러 군데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한다고 중소기업을 하는데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어느 자금을 지원받은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거리낌 없이 와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내한테 가장 알맞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관련 부서 아니면 또 우리 청년센터, 특히 청년센터 가서 상담하면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면접수당도 지원해주고 일회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면접수당도 지원해주고 또 취업 컨설팅 어떻게 면접받는 요령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로 우선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위 말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권이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치는 소위 비살리고요. 소위로에서 또 36번 진입 시 충주 방향으로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대장리에서 충주 쪽으로 가려면 음성읍 방향으로 진입하여 유턴을 해서 가야 하거나 비산 1리 마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과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건의드립니다. 저기 군부대 올라가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 괜찮으죠? 저도 거기 다니면서 이게 충주로 가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장 이거 좀 한번 해가지고 그 충주 국도요지관리사무소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예. 정부에서 해당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거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여기 충도 사리에서 소유명 환경복지센터로 버스가 다니냐는 불편합니다. 버스비가 무료라고 하는데 노선 조정 등을 통해서 교통 약자들의 행정 접근성이 좋아질 듯한데 해결책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노선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음성읍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충도 1, 2, 1, 2, 3, 2, 4리를 거쳐서 원남을 거쳐 다시 버스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충돌이 주민들이 소위면 복지센터로 오기 위해서는 택시 타고 나오거나 아니면 음성읍을 가서 음성읍에 다시 소위면 가는 버스 타고 들어와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이거 반대로 가는구나. 반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 무료화를 했고 이 노선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다 바뀌어서 지금 다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시내버스 간선 도로망이라는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그 망을 거쳐서 음성까지 오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 노선.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서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전에 1시간 20분 걸렸다 그러면은 적어도 1시간 이내에 50분 이내에 거기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 단축을 시키는 노선, 강곡까지 가는 노선 이런 걸 좀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음성이면 음성을 이렇게 순환하는 권역을 순환하는 노선 버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교통체계를 대폭 개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개편된 노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개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서 나중에 개편할 때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분. 안녕하세요. 솔미원에 거주 중인 정경화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도시 지역보다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나 기회가 확실히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건 뭐 소위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문화적이나 어떤 교육적인 그런 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바우처를 지급해 주신다든지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사실은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청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이제 진천군하고 공동으로 교육발전 특구로도 선정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금년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음성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이 돼서 우리 군이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명문 고등학교를 이렇게 탈바꿈되도록 기초는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저희가 이제 사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느 시간보다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4억 정도를 주고 있고 인원수도 한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장학제도라든가 근데 이제 바우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가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습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해서 뭐 문화, 예술 또 이런 체육 이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이제 소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좀 그런 거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시죠. 이게 그만하면은 회의가 어지간히 되는 건데 마지막 말에 벌써 하시는데 예, 저는 대장에서는 안승태입니다. 지금 마지막 말에 많이 들으시고 지금 애쓰고 수고하시고 국민님 저 뒤에 앉으신 우리 저 의원들도 많고 계시는데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의는 어떡하나 그냥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저기 뒤에 노인들이 잘 들으시답니다. 부가가치세도 없고 동에 아무 이익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 아마 돈 좀 안 갖다 주는 거 왜 그 동네? 아니 우리 마음을 태양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원래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무려 15분을 더 저희 수입 명문을 써주셨습니다. 지금 수입 면을 방문하셔서 분정 방문과 교수님과의 대화를 가지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직자는 물론이고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이상정 도의원님 또 박흥식 부의장님, 안혜성 위원님, 서유석 위원님, 송춘홍 위원님 또 우리 국회에서 이모선 위원님 도움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이경애 여사님 함께 와주셨는데 이분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우리 함께 하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 또 이경애 여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소인 면민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로 마치고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면 상상대로 음성!